안녕하세요. 나이는 40이 넘었지만 주머니 사정은 2039. 털어봤자 먼지만 나오는 극세사 먼지털이 유튜버 김알파카입니다. 금전적으로 성공한 적 없는 유튜버가 막 재테크 얘기하는 게 어쩌면 어불성설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은 다른 좋은 채널을 보시면 됩니다. 굳이 이 쓰레기 같은 채널 보시면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실 필요 없어요. 요즘 워낙 돈 얘기가 많이 나오죠. 코인, 주식, 부동산이 많이 나오는데 저도 돈 타령 한번 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제가 이전 영상 중에서 돈 아끼라는 영상을 몇 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좋은 피드백을 남겨주셨어요. 피드백 하니까 또 왠지 쌉소리의 스멜이 슬슬 느껴지지만 이번에는 진짜로 좋은 피드백입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너는 너무 저축에만 올인한다. 그것보다는 주식도 사보는 게 좋지 않냐? 내지는 계속 통장에 돈 넣지 말고 몇 천만 원만 있으면 아파트 갭 투자를 할 수 있다. 기타 등등 조언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오늘의 주제를 정해봤어요. 저더러 주식, 코인, 부동산 안 하고 왜 저축만 하고 있냐는 분들께 관중 유튜버가 올리는 영상입니다. 헌정 영상이에요. 제가 변명하고 징징거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제가 처한 상황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저랑 비슷한 주머니 사정을 가진 어린 흑수저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들보다 몇 년 더 살아본 입장에서 제 생각을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요. 나는 왜 가난할까? 요즘 들어 제가 자주 하는 생각이에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가난한 것도 있지만 흑수저 타령하기에는 내가 좀 나이가 너무 많아. 제가 다른 영상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저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돈 욕심이 너무 없었어요. 돈 욕심이 없는 것보다는 무기력했다는 게 그게 정확해요. 돈이 없으면 진짜 불편하거든요. 그럼 편하게 살면 돈이 더 있으면 돼요. 근데 저는 그동안 돈이 없어서 벌어진 결과물인 그 궁핍한 삶에 대해서 내가 불평불만만 해봤지 어떻게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생각 자체를 해보질 않았어요. 환경을 개선해야겠다 이 생각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 단순한 걸 깨닫지 못해서 우리 흑수저들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흑으로 수저를 빚고 있어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놀랍게도 흑수저들 중에서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무기력이다. 그거는 이제 돈이 계속 없어 봤으니까 없는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단 한 번도 풍요로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풍요로움이 나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언감생심. 딱 그 말이 흑수저들의 그 무의식에 도사려 있어요. 부모도 그런 성향이면은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 와중에 흑수저인데도 돈 욕심이 있고 야심이 있는 애들은 제 나이대가 되면 다 집 사고 차 사고 가정 꾸리고 재테크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이렇게는 살기 싫은 사람은 저처럼 삶에 불평불만이 있는 사람은 돈에 대한 욕망을 조금씩 키워가야 돼요. 탐욕스럽게 내가 빌딩을 막 올리고 그러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도 제 깜냥이 거기까지는 아닌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저는 다만 노후에 비참해지지 않고 비료해지지 않기 위해서 내 몸뚱아리 하나 잘 건사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살던 대로 계속 똑같이 살면은 늙고 병들어서 쪽방을 전전하게 생겼거든요. 안 봐도 UHD입니다. 저번 주 생방송인가 구독자분께서 고민 사연을 털어놔 주셨어요. 주변에 코인으로 잘 터지는 사람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대박 터진 지인을 보고 너무 박탈감이 느껴진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근데 그 구독자님은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으로 잘 풀릴 자질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돈은 욕심이 생겨야 돈이 붙는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돈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은 목표가 생기고 그걸 실행에 옮기면 그 목표에 다가가는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자기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렇게 잘 풀린 지인만 질투하면은 나만 불행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 풀린 지인이 있다. 내가 꼭 이겨먹고 싶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러면 실행에 옮기는 거죠. 정보를 모으고 시드를 모으고 결단력도 좀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저의 목표는 거창한 건 아니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제가 아직까지도 되게 큰 돈 욕심은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돈 타령을 많이 해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존에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거지 제가
곳간에 이렇게 높이 쌓아 올리려는 욕망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제 1차 목표는 실거주 목적으로 내 소유의 집을 마련하는 것. 며칠 전에도 어떤 분이 저한테 갭 투자 몇 천만 원만 있으면 전세 끼고 집을 사놔라. 제발 좀 그러고 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요, 구독자 선생님, 전세를 주면 저는 어디 가서 살죠? 네, 선생님 계시면 말씀 좀 해보세요. 이래서 내가 부모님이랑 사이 괜찮으면은 계속 얹혀 살라고 그런 거예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살아야지 내가 전세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얹혀 살 곳이 없어요. 다 손절해가지고 아무데도 얹혀 살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집 좀 짜볼까요? 집 타임 한번 가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대출 이빠이 받아가지고 집을 살 생각이거든요. 대출 받아가지고 뭐 전세를 갈까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근데 전세 매물도 많지 않고 또 그지 같은 데밖에 없고 제가 이 나이 먹으니까 더 이상 이사 다니기가 싫은 거예요. 막 삶이 막 피폐하고 막 쪽팔리기도 하고 자리 못 잡은 것 같고 그리고 또 2년 뒤에는 내가 이사를 가야 되잖아. 그런 불안정함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지금 3년 내리 1년에 1회씩 이사를 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집값이랑 전세랑 또인데 조금 무리해가지고 사고 말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30대 인생 조져지는 테크트리 영상에서 집 얘기를 했었잖아요. 월세는 빨리 탈출할수록 금전적, 정신적으로 이득이다. 대출 원리금보다 월세가 비싸다. 요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저한테 집 사라고 하셨던 분들도 제가 집을 여태까지 못 산 거는 주담대를 맥시멈 70%까지 땡겨도 나머지 30%는 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돈이 제가 이 나이 처먹도록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못 샀던 거죠. 없는데 어떻게 사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격적으로 사회 진출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게 33살 때부터였거든요. 굉장히 늦었죠. 그 와중에도 이제 중간에 한 3년 정도 헛발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030들이랑 경제적인 수준이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 또래보다 10년 늦었죠. 그러니까 현재 40대 재테크 방식이 저한테는 아직은 맞지 않는 레벨이에요. 저는 초보 레벨이고 40대들은 뭐 그 다음 레벨로 넘어가야 되고 아무튼 제가 집을 산다면 뭐 대출금 갚으면서 또 수익형으로 하나 있으면 좋겠고 또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제가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정말 저한테 딱 하는 그런 얘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는 뭐든지 다 알고 있어. 나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 제가 그 동영상 링크는 이 영상 설명에다 남겨놓을게요. 영상 제목이 2030 건물주 첫걸음 소형 아파트를 사라 이 영상인데 이 영상을 보고 좀 목표를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보다는 잘난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더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요? 혹시 요즘 아파트 값이 다 올라서 쳐다보지도 못한다 이러면서 징징거리려고 징징 시동을 켜는 애들이 있을 텐데 제발 좀 교통 편리하고 신축이고 이런 아파트만 보니까 비싼 거지 아직도 경기도권에는 1억 원대 아파트가 있어요. 제발 네이버 부동산 좀 보고 오시고 구라 아니고요. 제가 제 수준에서 살 수 있는 교통편이 아주 더럽고 작고 썩은 집이 존재하더라. 네이버 부동산에 있더라. 여러분들이 막 주식 코인 대박 안 나고 월급만 착실하게 모아도 살 수 있는 집이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지만 이런 집은 서울에서 존나게 멀고 교통편이 더럽다는 거. 더 벌면 된다. 굳이 투자가 아니더라도. 제가 주식 코인 안 하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주변에 주식으로 재미를 못 본 사람이 좀 있고요. 주식 꼬라박지 않아도 수익률이 뭐 편의점 알바하는 것보다 못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주식 코인 같은 걸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제 두뇌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잘 해낼 자신도 없어요. 또 근본적으로 이 주식 코인 같은 게 공부한다고 과연 될까? 이런 회의감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주식 코인으로 돈 버는 사람보다는 꼬라박은 사람이 많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고 뭐 제가 아예 안 한다 그 얘기는 아니고 저는 아직은 투자할 단계가 아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의식주 중에서 집이 해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집 살 돈으로 투자를 한다는 건 저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투자를 하긴 하더라도 누워서 잘 집은 있어야죠. 아니, 쓰면 안 되는 돈을 왜 쓰냐고. 제가 지금 월세 사는데 여기다가 주식까지 꼬라박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나이가 42살인데 완전히 날아가는 거잖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한강물 수온 체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내가 투자에 소질이 없으면 차라리 많이 버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해요. 주수입은 물론이고 부수입을 늘리는 게 내 몸은 좀 피곤하겠지만 위험 부담도 적고 상대적으로 마음이 불안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주식해서 번 돈이나 내가 물건을 많이 팔아가지고 번 돈이나 가치는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뭐 돈에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식을 잘해서 번 돈이 더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일단 내가 잘하는 거, 확실한 것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집이 해결되면 뭐 주식도 조금 이제 소소하게 해볼 의향은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단계가 아니다. 그래도 절약이다. 하지만 괴롭지 않은 절약. 제가 몇 번을 말했으니까 티끌은 모아봤자 티끌인데 그 티끌도 없는 애들이 맨날 부모 탓하고 나라 탓한다고 1억짜리 집이 있다고 쳐보세요. 근데 통장에 카드값 내고 30만 원 있는 애랑 1000만 원 있는 애랑 둘 중에 누가 1억짜리 집을 살 확률이 높겠어요. 사실 집을 사기에는 1000만 원은 뭐 돈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죠. 근데 1000만 원 모아본 애들은 3000만 원까지 쉽게 모으고 또 그 3000만 원 있으면 대출 70%를 땡겨가지고 1억짜리 집을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젊은 애들 입장에서는 막 정말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면서 저금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러고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다. 막 욜로 이지랄 하고 싶기도 해요. 취직해가지고 월급 타기 시작해서 딱 5년만 거지같이 살면 통장에 어느 정도 돈이 모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시간이란 게 눈 깜빡할 새에 지나가요. 초장부터 돈 써제낀 애들은 나중에 후회하죠. 아, 어떻게 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았는데 쟤는 집이 있고 나는 카드빚만 있고, 그리고 연차가 오르면은 월급도 오르고 그동안 뭐 이직을 한다던가 내 몸값을 올린다던가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금할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져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완전 개털에서 1000만 원 모으는 데까지가 힘들었지 그 다음에 3000만 원 이상부터는 별로 안 힘들고 제가 또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그러면서 저금도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뭐 따로 대가리 막 싸매고 안 들어가는 대가리 싸매고 재테크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어설프게 재테크 한다고 깝시다가 돈 까먹는 거 내가 그런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로만 했는데 마이너스는 안 났잖아요. 제발 좀 잘된 것만 보지 말라고. 좆된 인간들도 좀 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 말은 절약이란 건 제일 쉽고 확실해요. 어설프게 막 워렌 버핏 병에 걸려가지고 까치지 말고 빡대가리들은 일단 저금해. 평생 저금을 하란 건 아니에요. 재테크 좀 하신다는 분들이 이제 좀 입을 좀 근질근질 하실 텐데 좀 가만히 계시고요. 흑수저가 시드를 마련하려면 일단 닥치고 절약, 저축부터 해야 된다 이거죠. 절약, 저축이 재테크의 1단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절약에 관한 내용은 영상으로 만들었잖아요. 조회수가 이미 많이 나왔긴 했는데 안 본 사람 그래도 빨리 보고 오세요. 김알파카의 썩은 세계관에 들어오시려면 기본적으로 정주행 필수입니다. 그럼 현재는 제가 자영업자잖아요. 그러면 월급 받는 직장인이랑 저축 스타일이 달라야 되죠. 왜냐? 나는 월급날이 없거든. 제가 사업 초창기 때는 뭐 지금도 초창기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1년 차 때는 나가는 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 쳐맞고 제가 현재까지 스마트 스토어로만 이렇게 온라인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물건을 팔면 얼마 있다가 정산금이 들어오죠. 내가 꾸준히 판매하고 또 반품률이 낮으면은 빠른 정산이라고 있어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정산을 옛날보다 더 빨리 해주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배송 완료를 했어. 그 다음날 바로 입금을 해주는 거예요. 많은 오픈마켓 플랫폼이 있지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제일 빨리 입금을 해줘요. 아무튼 아침에 정산 금액이 들어오면 거기서 5만 원, 10만 원씩 제가 빼돌려요. 제가 사장인데 제가 돈을 횡령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으면 일주일에 서너 번? 그 정도 제가 적금을 넣어요. 수시로. 그러니까 일단은
자유적금 상품을 가입해야겠죠. 제가 욕심부려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저금을 해버리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재료도 사야 되고 뭐 택배비도 주고 공과금 내고 월세 내고 이래야 되니까. 아무튼 그렇게 탄력적으로 적금을 넣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제가 따로 20만 원씩 매달 자동이체되는 적금 통장을 만들었어요. 제가 뭐 장사가 안 되는 날도 있지 않겠어요? 매일 이렇게 조금씩 못 빼돌리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런 눈물 나는 날들이 있는데, 하지만 제가 돈을 못 벌어도 최소한 인간적으로다가 한 달에 20만 원씩은 저금하자. 이런 까라로서 자동이체를 해놨어요. 그리고 유튜브 수익도 다 저금하고 있고, 그리고 또 왠지 통장에 왜 이렇게 짜잘이 돈이 있는 것 같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든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카카오뱅크 26주 적금을 든다. 이런 식으로 적금을 붓고 만기가 되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만기가 됐다고 프라다 가방을 산다? 아니죠. 정기 예금을 들어야죠. 전에 생방송 중에 구독자분께서 제가 적금 1,500을 모았어요. 그거 어디에다 쓸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제가 아주 호통을 쳤죠. 닥치고 정기 예금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넣으란 말이야. 아주 제가 홍구멍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징징이 친구가 이런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너무 사는 낙이 없지 않나요? 아니죠. 내가 사는 낙을 찾다가 42살에 집도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또 여기서 삼각김밥을 먹어가면서 수전노같이 돈을 모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금은 숨통을 틔워줘야 돼요. 소비 생활에도 치팅데이가 필요하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먹을 거는 잘 안 아껴요. 옷은 잘 안 사 입긴 하는데 먹는 건 잘 먹거든요. 근데 또 카드 내역 보면 죄다 먹어 조져가지고 또 통장에 돈이 없는 애들이 또 있어. 또 그러면 또 어느 정도 조절이 필요하긴 해요. 일단은 저금은 어느 정도 해놓고 막 먹어조지고 풍족하게 먹는 딱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배달 음식 잘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배달비를 내기 싫어서. 그래서 어쩐다. 그럴 때는 포장을 해온다. 어설프게 밥 반찬 해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돈 더 들고요. 요리는 가족이 3명 이상이다.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배달하시는 분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달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시켜먹는 날짜를 정해보세요. 일주일에 몇 번 편하게 나만의 힐링 타임을 갖는 거죠. 그런데 매일같이 힐링 이러면서 배밀을 시킨다? 그러면 통장이 되고 돼지가 됩니다. 에브리데이 치팅데이 되면 반드시 돼지가 돼요. 이거는 잊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지금 단계보다 더 발전을 한다면 또 시간을 내가지고 제 체험을, 제 경험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에요. 왜냐면은 상당수 많은 젊은이들이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미래가 없이 그냥 버는 족족 쓰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무튼 갑자기 마음이 착잡해지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